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드코인 무려 3,500%, 특히 이제 바이낸스라고 하는 트레드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폭등을 했었고요. 자, 코인베이스 리드 개발자는 결국 80억 명이 웹3 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위클리 뉴스 형식으로 이번엔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 노버그라츠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시죠. CNBC에 이렇게 나와서 6개월 전보다 비트코인의 상승 확률이 그때보다 훨씬 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이 빚을 계속 프린트해서 쓰기를 좋아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저는 금, 은,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요? 자,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샀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살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ETF가 지금 신청이 됐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승인이 되면 기관과 개인들 모두 더 편하게 더 많이 코인들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신을 또 밝혔습니다. 6개월 전에 비교해서 지금 훨씬 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때만 해도 공포가 도처에 깔려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자, 6개월 전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6개월 전이면 대략 이제 연말 연초가 되겠죠. 특히 테라루나 그 이후에 FTX였죠. FTX가 그 사태 이제 파산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15,7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전의 최고점이었던 2만 달러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죠. 지금은 3만 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이야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 비트코인이 이제 연내 올해 5만 달러 6천만 원 넘는다는 얘기고요. 내년에는 1억 5천까지도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7개월 전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이 똑같은 은행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죠. 내년에 5천 달러까지 폭락할 것이다. 자, 5천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하면 600만 원입니다. 자, 그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언제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얘기를 해놓고 매집을 이미 끝낸 게 바로 스탠다드 차터드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죠. 자, 이때 비해서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자, 조라고 하는 사회자가 계속 이렇게 인터뷰하는 형식을 가져갑니다. 다른 CNBC 앵커, 자기랑 일하고 있는 그 친구는 비트코인 그거 너무 위험하니까 나는 안전하게 5% 벌 수 있는 미국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국채보다 비트코인에 묻어두겠다고 답을 했었죠. 왜냐하면 저도 블랙락, 찰스 슈왑과 같은 생각이다라고 화면에 있는 조 사회자가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 너버그라치 듣더니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괄호에는 이제 제가 상상을 해서 넣은 거죠. 아, 우리 행 씨가 좀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올트코인 데일리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130 이제 2만 구독자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 친구가 자신의 지금 그 매도 전략을 밝혔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미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자, 하지만 신고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비트코인의 탑 가격은 24년도 아니고요. 25년도에 꼭지를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 또 2억에서 3억 간다, 4억 간다 하면서 대부분 팔지 못할 것이다. 저희도 이것은 조금 주의를 해서 좀 너무 심하게 올랐다 싶으면 조금씩 덜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 본인은 이제 15만 달러니까 우리 돈 2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기는 비트코인을 계속 분할 매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곱 번째, 그리고 25년도에 피크를 찍었다고 치면 26년, 27년 또 하락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 다시 가서 매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소신을 이렇게 밝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불확실한 블랙스완 이벤트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같이 드립니다.
자,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었죠. 하지만 게리 갠슬러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이죠. 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까지도, 바이든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왔죠. 자, 사회자가 이것을 묻습니다. 빅 플레이어들, 블랙락,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 신청하고 있는데 게리 갠슬러, 민주당 의원들 여전히 크립토에 적대적이다. 자, 게리 갠슬러는 코인 자체의 반대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거래소랄지 운영 방식만 문제를 삼고 있는 거냐? 뭐 괜찮은 질문입니다. 자, 마이크가 갑자기 SEC와 리플 소송을 한번 보자고 얘기합니다. 갠슬러는 관련 법이 명백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 자, SEC와 리플 소송을 맡은 토레스 판사가 게리 갠슬러에게 당신은 틀렸다. 그 이제 얼마 전 나왔던 그 약식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더 정확히는 이제 민주당, SEC, 공화당 할 것 없이 모두 국회 한데 모여서 크립토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세요라고 하는 말과 같다.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빌미로 이제 크립토 입법들을 이미 계류 중인 법안들을 하나씩 통과시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저는 받았습니다. 내 생각에 게리 갠슬러는 비트코인과 코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이건 저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크립토 반대자들이었고 모든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장들은 블랙록 회장이 TV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다. 이렇게 발언하는 거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중앙은행장들은 당연히 자국의 화폐를 최우선시 해야겠죠. 자넷 옐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장관은 미국의 달러가 여전히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화폐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보다는 기존대로 디지털 금으로 비트코인을 표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라고 주장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을 긴장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향해 지난 10여 년 이상 온갖 공격을 퍼부었죠. 지금은 유례 없이 높은 고금리 체제 하에서도 연초 대비 80% 오른 게 비트코인이다. 살아남았다. 더 강력해지고 있다. 대량 채택에 대한 사이클은 이미 시작이 됐고 빅 아이디어는 죽일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네요.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좀 화제가 됐었죠.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된 컨퍼런스긴 한데요. 일론 머스크 팩트는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갖고 있고요.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도치코인을 더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이더리움과 도치코인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얼마 전에 트위터라고 하는 회사의 그 이제 브랜딩을 리브랜드, X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트위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소셜 미디어인데요. 이게 지금 금융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X라고 하는 브랜드 체제 하에서 크립토가 이 트위터 내에서 더 광범위하게 쓰일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또 계획대로 잘 된다면 이 트위터죠. X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목표다. 자, X는 소셜 미디어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금융 회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은행 같은 기관은 아닐 것이다. 이전에 뭐 빌 게이츠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뱅킹이지 은행이 아니다. 뭐 정확한 일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는 가장 효율적인 돈 거래 기록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 뭐 이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효율적인 돈 거래 장부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 자,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죠. 그런 어떤 역할을 이 트위터에서 수행을 할 것이라는 거고요. 사기의 위험성은 가장 낮아지고 실시간 결제 송금 정산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트위터뿐만 아니라 구글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탈중앙화를 절대 지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화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핵을 썼는데요. 핵 중앙화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더치코인을 갖다가 어디에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투명하게 뭐 이런 그 돈 거래 기록들 다 본인들이 컨트롤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인데요. 코인베이스의 리드 개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80억 명, 사실 80억 명이면 뭐 전 세계 인구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웹3에 다들 올라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죠. 코인베이스는 사실 베이스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10년 내 80억 명, 그러니까 전 인구가 다 웹3, 또 블록체인, 코인을 쓰는 것에 다 올라탈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웹3다 블록체인은 그냥 제2의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인터넷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체인에 1,000만 명밖에 없는데 온체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블록체인 상에 사실 상시적으로 접속해 있는 뭐 그런 인구인데 지금은 전 세계에 1,000만 명도 안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10년간 무려 80억 명이 여기에 조인을 할 것이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인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월드코인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월드코인이 지금 옵티미즘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그 메인넷을 옮겼다고 하죠. 뭐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게요. 바이낸스 뭐 이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첫날 사실은 3,500% 정도 이렇게 펌핑이 일어났었고요. 지금은 뭐 2달러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월드코인은 오픈 AI, 챗 GPT로 알려진 이 회사의 창업자 샘 얼트먼이 만든 코인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눈, 홍채를 스캔해서요. 우리들의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어서 거기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눈으로 결제도 할 수 있고요. 눈으로 그 인증을 한 다음에 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고 싶니? 그러면 홍채 등록부터 해. 이제 문제는 우리의 개인 정보가 당연히 이들 플랫폼 일부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독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오용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자, 월드코인이 원래는 폴리건이라고 하는 레이어 2를 사용을 했는데요. 뭐 옵티미즘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뭐 큰 그건 없고요. 자, 뭐 매틱이 됐건 옵티미즘이 됐건 모두 이더리움 레이어 2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쓰면 쓸수록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훨씬 더 커진다. 자, 이더리움은 저는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낸스, 바이빗, 후오비, OKX, 뭐 게이트, 뭐 IO 이런 대형 글로벌 거래소들이 앞다퉈서 월드코인을 상장을 발표했죠. 뭐 이게 뭐 사실 돈 수수료 벌려고 코인 상장을 발표하는 거니까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창업자죠. 비털릭 부타린이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실제로 작동되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작동이 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비탈릭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 제가 약간 위클리 형식, 뭐 위클리 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